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인용해서요.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 하나를 공유를 드리고요. 지난 시장, 지금까지 시장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지금 뭘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번 14기 정규 강의는 접수가 오늘까지 가능하세요. 3월 9일 오늘까지 가능하시니까 아래 링크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급히 팔았는데 살 집은 2억 올랐대요. 허탈한 갈아타기족 부동산 360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갈아타기족이란 기사가 나왔어요.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죠. 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아타려면 집을 팔고 새로 사야 돼요. 그런데 사는 거 자체를 못 막았잖아요. 3단 콤보예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요. 1단계, 2단계는 뭐예요? 기존의 집을 앞전 사람한테 팔고 뒤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가 꿈에 그리던 집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살아요. 이게 끝단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시장이 어땠냐면 끝단, 최상단의 시장,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그 주택들은 신고가를 찍었지만 2단계나 1단계에 있는 집들은 우후죽순 무너져 내려갔죠. 왜? 아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수요가 그야말로 바닥을 쳤으니까. 부동산에 필요한 필수 지식은 이거예요. 부동산은 옮겨가는 거다.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집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처음에 뭐 고시텔이나 원룸에 살다가 빌라에 살다가 그 다음에 좀 아파트에 갔다가 더 좋은 아파트로 갔다가 학군지로 갔다가 또 공원 좋은 데로 갔다가 대형 평수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보시면 나쁜 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업그레이드, 한 사람의 인생이 위로 올라간다. 나 요새 더 잘 나가. 나 요새 좀 살만해.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이에요. 그냥 되게 큰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7, 8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강남에 살다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강남에 살다가 인천으로 가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사연은 다양해요. 뭐 발령이 났을 수도 있고 송도 같은 도시를 원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약간 이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가진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평수를 40평대에서 20평대로 줄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죠?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있던 친구가 요번에 강남에 집 사서 나가 이랬어요. 어떤 느낌 드세요? 요번에 지금 강남에 나 24평 살고 있다가 이번에 46평으로 가.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예요. 다운 말고 업. 다운은 약간 생소하시죠? 사람은 갈아타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인생 사는 맛 중에 하나고 발전하는 맛 중에 하나예요. 국가는 국민들이 잘 살도록 더 좋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난 정권 어떻게 했죠? 여러분 뭐 기억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무조건 갈아타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도와주는 게 대출과 세금이에요. 이게 다 망가져 있었죠. 제가 대출의 문제를 제기한 건 이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가진 걔는 대출을 잘 받아서 옮겨 타 왔어요. 근데 나만 받지 마라? 나만 월급으로 승부해라? 서울 아파트 살려면 월급을 막 몇 년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평의 연속성이 없는 거죠. 자, 옮겨 타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죠. 내가 지금 집을 겨우겨우 팔았는데 그동안 내가 옮겨가려고 봐놨던 아파트가 갑자기 2억이 올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기사로 다룬 게 맞아요. 조회수를 뽑으려고 이렇게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 읽을 건데요. 저는 읽어서 괜히 이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집값이 또 올라가는구나. 급등하는구나. 갑자기 2억이 튀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 상승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0층에서 이제 1층 올라온 거예요. 1층도 잘 쳐준 거예요. 왜 그러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몇이라 말씀드렸죠? 5천에서 6천 건 사이. 자유롭게 쓰세요. 그런데 1월 달에 찍힌 게 1410 몇 건이에요. 3분의 1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4분의 1 토막이에요. 4분의 1 토막 난 거래량이 평균에 비해서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몇 건이었죠? 600건이었잖아요.
지하 바닥에서 거래량이 두세 배 늘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평균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럼 여전히 갈 길이 먼다. 그 안에서 그 과도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벤트일 뿐이에요. 여러분 수도가 있고 도수가 있거든요. 수도는 매수 매도고요. 도수는 매도 매수예요. 이게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수도였어요. 수도. 지금은 도수예요. 문제는 수도, 매수 매도를 하시던 분이 중간에 망하는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2년도에. 왜 그렇냐? 자, 내가 가지고 싶은 집에 물건이 나와서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도잖아요. 내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배액배상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요새 어떻게 됩니까? 도수예요. 내 거를 매도, 팔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탈이 생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거래량. 거래량이 예전에 평균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도가 돼요. 여러분 예전에 왜 수도였겠어요? 왜 매수하고 매도했겠어요? 간단합니다. 되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집, 좋은 물건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임의적으로 안 됐죠. 수도, 매수, 매도가 정상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조건이 거래량 5천 건 정도입니다. 5, 6천 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수도는 아예 불가능해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 사고 납니다. 불가능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수를 합니다. 팔리면 사요. 그럼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연한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한동안 이것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아타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수요가 없었던 게 문제고 지금 시점에선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야, 이거 그럼 2억 날린 거야? 아니에요. 옆에 단지나 인근 다른 동네로 가면 돼요. 물론 그 동네에 꼭 사셔야 되면 모르겠지만 재테크적으로는 인근에 아직 이런 현상이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왜? 시장이 느려요. 왜 느려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기저 효과로 살아나는 속도가 빠른 거지 시장이 도는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6천 건씩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제너러스하게 지금 3천 건 거래된다고 쳐요. 빨라요? 절대적으로 따지면 빠른 게 아니죠. 그런데 600건 거래되던 서울 아파트가 3천 건이 거래가 된다? 속도가 5배가 된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해요. 빠른 부분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느린 부분도 이용을 하셔야 돼요. 빠른 부분은 뭐예요? 빠른 부분은 초급매 있죠. 예전에 쌓여있던 바닥에 쌓여있던 그거. 이 초급매가 빠지는 속도는 빨라요. 느린 건 뭐예요? 이 초급매가 빠지는 단지가 퍼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왜냐면 전 퍼지는 게 진짜 빠른 시장을 지난 정권 5년 동안 겪어봤거든요. 그냥 며칠 단위로 쫙 갑니다. 경기권으로 쫙 퍼져요. 지금은 꽤 느려요. 아직도 초급매가 남아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빠진 지역, 그 위에 급매까지 거래가 돼서 한층 더 올라간 지역까지 발견이 될 정도로 시장의 밑단은 빨리 소화가 됐습니다만 옆으로 옮겨 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꼭 원하는 집은 못 사는 게 좀 스트레스 받긴 하시겠지만 제 말을 듣고 좀 옆 동네까지 나가보시는 걸 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예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팔고 나서 산 거는 맞게 하신 건데 평소에 이거는 제가 상담 드릴 때 라이브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옮겨 타고 싶은 물건을 절대로 하나만 정해놓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근에 단지를 몇 개를 정해놓고 동네도 2개 이상 정해놓고 거기 보기 내가 팔리면 바로 살 수 있는 매물을 2개에서 3개를 지속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 하려면 뛰어다녀야 돼요. 왜냐면 근데 잘 안 팔렸었으니까 계속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거래량이 없고 시장을 망가뜨려 놓으면 참여자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집이 팔릴 때까지 버티면서 요게 팔리면 내가 살 수 있는 후보 대상군을 3개 이상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후보 대상군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내 거 팔리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급한 마음에 2억 올라간 물건을 또 사면 안 되잖아요. 옆 동네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내 집이 지금 팔릴 확률은 올라갔거든요.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으니까. 올라갔지만 내가 이게 팔렸을 때 사고 싶은 거 그것도 옮겨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보기 대상을 3개 정도는 집어넣고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하고 있냐 바쁘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얼마짜리 활동이에요? 여기 얼마 써져 있어요? 2억 써져 있죠. 여러분 월급 갖다 2억 벌어보세요. 그 노력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점이에요. 옮겨타기가 망가졌다가 살아나고 있고 너무 망가졌다가 살아나니까 밑단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거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퍼지는 건 옛날에 비하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커버가 가능하세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